예. 갑자기 우리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진공은 어디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원래 이제 휴가 생각하다가 그러다 휴가 얘기하다가 다음 진공은 어디에서 휴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휴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중요한가. 이게 완전히 네. 제목이 반영. 원래 제목은 뭐예요? 원래 제목은요. 예, 모르죠. 원래 제목은 다음 진공은 어디 맞습니다. 네. 예. 영어로 하시면 그거 그대로. 그러니까 영어로. 네. 넥스트 뭐지? 하여튼 어쨌든. 넥스트 침공은 왓?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무어가 매일 미국 사회의 그 현실을 고발하는 또 풍자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시코 만들고요. 화세이 911 만들고. 이것도 다큐 영화인가요? 다큐죠. 근데 이제 그 거꾸로 간 거예요. 마이클 무어가 이제 본인도 아이디어가 바닥이 난 거야. 그러다가 거꾸로 가보자. 그러니까 미국은 맨날 침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가 성조기를 들고 침공을 하러 다녀요. 오호. 네, 그래서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침공을 하러 다니는데 침공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복지제도 를 가서 미국에 왔으면 그래서 좋았을 걸. 그 나라 가서 그걸 침공해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성조기 꽂고 자 프랑스의 교육제도 우리 거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식의 이제 침공해서 좋은 걸 가져오겠다. 이제 반어법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는 휴가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휴가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냥 단순히 놀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전제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요. 예. 이탈리아 사람들이 노는 이유가 다 있구나. 막 한 달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거기 가서 그렇게 놀아도 돼? 그리고 노는데 또 돈도 다 주잖아요. 돈 다 줘도 돼? 그럼 오히려 그쪽에 있는 패션계 쪽의 사장이 그렇지 않으면 알면 어디서 나오는데? 그렇죠. 쉬어야지 나오는데. 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만 이런 식의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여행을 많이 안 다녔는데 그 푸켓에 네. 푸켓 중에서도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힐링 여행을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 힐링 여행 못 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여행을 가서도 뭔가 막 해야 돼 계속.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고 빡 또 가고 가서 소주를 먹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어디서 뭘 해야 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야 너 빨리 오늘 빨리 와. 아니 뭐하러 가는데 그냥 여행도 일이야. 갔다 오면 왜 갔다 왔지? 너무 피곤해. 막. 증명사진. 그리고 또 가이드들도 그래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증명사진 찍으세요. 제가 요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휴가 스타일이요. 1년에 8주가 유급 휴가예요. 8중 2달이잖아요. 그리고 8월 한 달은 이탈리아가 다 쉬고요. 영어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다 나오고 보통 30일에서 35일이 유급 휴가. 결혼하면 15일 휴가 무조건. 출산하면 무조건 5개월 유급 휴가 돈 다 줍니다. 네. 12월에 월급 2배 주고요. 나 이탈리아 가야 돼. 아마 요즘 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는 생각 못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도 휴가를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휴가를 가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 이익과 직원의 복지가 충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실천하려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2월에 월급 2배 주고 뭐 5개월 유급 휴가 요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문화 산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휴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경험치 네, 그런 게 쌓여서 더 좋은 뭐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투자라고. 다이안 레인 주연의 투스카니의 태양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그걸 제가 10수년 전에 보고 다이안 레인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여인이 저희 이상형 같은 외모였어요.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보고 요즘 이제 슈퍼맨에서 다 늙어서 어머니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 실패한 뭔가 문제가 생긴 어떤 출판 에디터 편집자였는데 그 투스카니 이탈리아 투스카니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투스카니 가서. 네, 제가 거기를 꼭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투스카니는 북부 밀라노 옆에 네, 맞습니다. 네, 네. 밀라노 있고 지도상의 좌측 해변 도시. 네. 로마 갔다 오시더라고요. 아니 전 밀라노, 베니스, 피렌체 이런 데 수시로 갔다 와요. 여행 많이 안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탈리아는 주로 가시는군요. 갔다가 1박 2일 있다가 얼른 와요. 네. 정말요? 나중에 8월 말에 베니스 영화제 또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투스카니 같은 데 가서 물론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그 영화의 모티브입니다만
사실은 여행으로서 최적지의 장소이자 예. 그 사람의 어떤 그 중간중간에 어떤 삶을 바꿔주는 어떤 맞아요. 좋은 계기가 되는 공간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한번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계급적으로 또는 계층적으로 그래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뭐 계급이 분열돼서 이런 게 아니고 예. 많은 이제 이 소비 계층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런 여행쯤을 한번 꿈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영화가 그런 걸 제공한다. 제가 제 회사 직원들을 이제 휴가도 주지만 1년에 한 번씩 데리고 해외여행을 같이 가요. 와. 예? 저도 취업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며칠 전에 느닷없이 제가 어디서 출연료가 한 몇백만 원이 생겼어요. 저 생각지도 않았던 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거 어디 줘버릴까 그러다가 우리 직원들에게 쓰자. 그래서 한 20명을 데리고 제주도 1박 2일 갔다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크숍이라고 네. 핑계를 댔더니 직원들이 회의 자료 잔뜩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회의는 언제 하시죠? 그래서 워크숍은 그냥 술 먹고 때려놓는 게 워크숍이다. 그냥 줘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럼 진짜 오너다. 네, 이 회사 오너 진짜. 그러니까요. 제가 이태리에서 왔나? 마인드가 그 생각이 피성옥권만 이태리이신 것 같은데. 다시 회복되면 예, 이태리 갈까? 야. 자, 그래서 꼭 다음 침공은 어디? 그러면은 이탈리아나 이런 데를 생각해 보시고 그러니까 휴가를 가시라는 것보다 휴가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예. 이 한국식 자본주의가 휴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자본주의가 건전해지지 못한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역발상도 생각을 해보시고 줄리아 로버츠 주연의 먹고 마시고 기도하라 이런 영화를 보시면서 사람이 쉰다는 것은 노동하기 위해서 예. 자기를 어떻게 충전시키고 그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그 자체가 공헌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좀 재미없다 이런 윤석 얘기야. 평론가님 아니 좋아요. 근데 이번에 저는 보통 우리나라 오너들이 좀 늦게까지 일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그러면은 뭐 초과 근무 수당도 주는데 한두 시간 슬쩍 이렇게 끼우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번 대선 때 칼퇴근법이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반성이 되더라고요. 저도 1분이라도 10분이라도 그래서 6시 반 칼퇴근을 시켜봤어요. 네네. 이게 오래 있는다고 이 노동의 능률 효율성이 높아가는 게 아니다. 네. 네. 칼퇴근해서 집에서 놀고 잘 쉬고 네. 자기 시간 보내야지 그 일에 직장 와서 집중도가 높아지더라고. 맞아요. 그게 1년 내내 보면 잘 놀고 와야지. 잘 쉬고 와야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노동력이 충만해갖고 10일 일하라 그러면 한 5일쯤 지나고 그때부터 죄의식 때문에 나가서 일해야 된다.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너무 한국 열심히 사람들이. 살아요. 네. 이탈리아 영화와 관련돼서는 트립 투 이탈리아라는 영화도 있어요. 트립 투 이탈리아. 예, 트립 투 이탈리아로의 이탈리아. 여행. 예. 영국 감독인 마이클 윈터버튼이 만든 거고요. 네. 두 남자의 이탈리아 여행기입니다. 예. 영화가 어쨌든 이제 요새 이런 여러 가지의 방면의 정치학을 생각한다. 여행의 정치학.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이제 영화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번에 로마 가면서 카프리를 갔거든요. 네. 박지성 선수의 그 신혼여행이지. 근데 실망해서 카프리 맥주가 없더라고. 그래요? 맥반이죠. 네, 네. 근데 진짜 그 버킷리스트 1위에 올라가 있는데 아니 카프리가 그렇죠. 너무너무 좋더라고. 네. 부럽다 진짜. 거긴 나도 아침 저녁으로요. 가을 날씨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참 유럽 사람들이 날마다 클럽과 라운지를 여는데 몇 시에 여는 줄 아세요? 밤 12시. 밤 12시. 12시부터 네. 시작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침까지. 새벽 1시. 그래갖고 5시, 6시까지 놀고 네. 휴가 온 사람들이니까. 네. 그리고 가서 밥 먹고 오전에 아침 먹고 오전에 좀 자고. 그냥 자지 않아요. 수영장에서. 아하. 수영장에서 선탠 하면서 자고 아하. 깨서 샴페인 먹고 또 자고. 와. 계속 자다가 이제 저녁 되면 클럽 가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힐링을 하는 거예요. 이 35도 더위에 진짜 그 가을 날씨라고 하니까 진짜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윤성은 평론가님 뭘 가져오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이제 파리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예. 뉴스를 보면서 사실 여러 영화들이 떠올랐는데요. 좀 남양 특집으로 너무 더우니까 요즘에 공포 영화 중에 한 편을 좀 골라봤습니다. 예. 허정 감독의 숨바꼭질이라는 작품이에요.
아, 손현주 나왔던. 네, 맞습니다. 공포영화인 줄 알고 봤더니 제가 보니까 저도 보고 나니까 부동산 영화다. 그러니까 스릴러, 예. 어떤 좀 액션도 좀 가미되어 있고, 네, 그런 작품이죠. 네, 여기 이제 고급 아파트에 사는 그 아파트가 사실 이제 뭐 땡땡 캐슬이거든요. 네, 네. 아파트 브랜드는 좀 바꿨는데, 예. 그 이제 성공한 사업가가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원래는 그 입양된 아이고, 원래 그 집에 살고 있던 그 친자, 그 형이 있었는데, 그 형에 대한 좀 비밀을 갖고 있는 그런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형이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실종된 것 같다. 그런 소식을 듣고서 그 형이 살던 집에 갔더니 네. 뭔가 이제 미스테리한 일이 거기에 네.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아파트에서 자꾸 이제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너무나 낡은 아파트이고요. 이제 형이 살던 데가. 네, 거의 뭐 이제 그 철거를 앞둔 그런 아파트인데 거기서 자꾸만 사람이 사라지고 거기에 이제 어떤 딸을 데리고 사는 어떤 주부가 너무 불안해서 누가 지켜보는 것 같다. 불안해서 살 수가 없다. 막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또 막 소름 돋고 있어. 아니 어쨌든 그래갖고요. 이제 듣게 그 돼요. 손현주가 이제 그래서 그 주부의 얘기를 듣고 이제 찾다가 그 소년주의 네. 형이 없어진 거예요? 네 캐비넷에서 막 시체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벼랑하나 얘기해요. 스릴 넘치는 있는데. 옷장에서 시체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약간의 반전도 영화실에 있고요. 도와주면 옷장을 둬요. 그러니까요. 이제 일어나면 안 되는 그런 어쩜- 살인이 일어난 거죠. 도사님은 어쩜 이렇게 연기를 잘하실까요? 다 아는 얘기면서. 아니 근데 얘기를 듣는데 막 네. 진짜 이게 소름이 돋아요. 그래서 다시 생각나면서 왜냐면 졸면서 봤거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고르게 된 게 이 영화의 처음과 끝에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컨셉을 알려준 나레이션이 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린아이의 목소리로 나레이션이 깔립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남이 살고 있는 집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 사람들은 몰래 함께 살다가 자리를 대신 차지한다고 한다. 마치 올빼미 새끼처럼. 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근데 뭐냐면은 뭐 사실 부동산 대책은 늘 나오잖아요. 정권마다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집에 대해 갖고 있는 어떤 집착이랄까요? 네, 어떤 안정된 주거 환경에 살고 싶은 그런 욕구, 그런 집착이라는 뜻이 것들이 집에 안착하고 싶은 거죠. 집착. 그렇게 네 봐주시면 이 영화에 딱 맞는 해석이실 것 같고, 네 그래서 어떤 그 위협 집을 갖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 위협들. 집을 갖고 싶은데 집을 못 갖는 네, 어떤 그런 사람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을 죽이고 자기 집이라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래 숨어 살다가. 근데 이게 좀 숨어 살다가. 네 실화를 또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요. 이 듣기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막스의 노동의 소외하고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재개발 지역에 그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되면 못 들어가잖아요. 오히려 못 들어가죠. 그것도 비싸지니까. 추가 개발비 내고 개발비 내고 그러니까 더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은 쫓겨나고 낡은 환경을 새롭게 개발해서 좋은 환경으로 살 수 있다고 잠깐 생각하지만 쫓겨나잖아요. 밀려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에서 자기가 만드는 뭐 보석이든 어떤 뭐 이런 것들을 노동자가 갖지 못하는 그런 소외 현상을 갖듯이 주거 환경이라든가 주거 대책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런 계층들을 소외시키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사실 요번에도 좀 이제 어떤 집을 팔고 살 수 있는 이제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해당이 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이제 어떻게 대출이나 좀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행 가서 다 썼잖아요. 일단 4개월 동안. 그렇죠. 신나 있었죠. 저는 이번에 그 부동산 대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다세대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물론이죠. 해야죠. 그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주거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인식하지 않고 돈벌이 수단으로 투기하고 있는 이 투기꾼을 이 사회에서 영원히 축출하겠다. 저는 핵심이 그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야죠. 저 다주택자거든요. 저도 박수 보내요. 세금 다 내신다면요. 다 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돈이 만약에 세금을 많이 낼 거니까 주택이 아니라 주택을 사는데 쓰지 않고 예금을 한다. 그럼 그게 일정 경제활동은 투자되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집으로 가지만 예. 집으로 안 가고. 숨바꼭질에서 네네. 영화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요. 돌아가야 돼요. 네. 여기 보면은 그 철거 직전에 그 아파트에 빈 방들이 많으니까 거기 이제 숨어 살던 사람이 그렇게 예. 이제 살인을 저지르게 된 건데. 20 살다가 왜 살인을 저질러요? 자기 본 집의 주인이 오나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불안감에 사는 거죠. 어쨌든 자기 집은 아니니까 여기에. 왜냐면 또 막 그 핸드폰이랑 네. 그리고 그 카드 같은 것들 다 훔쳐가지고. 점점 이제 그렇게 편집증과 또 이제 강박증과 이제 정신적 있거든요. 그런 우울증과 이런 게 숨어 사는 시작됩니다. 집도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요. 이렇게 갈아타게 해서 그렇죠. 좋은 네, 집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캐슬로 들어가요. 예. 이 거기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정말 반복해서 계속 우리 집이야, 우리 우리 집이야. 집이라고. 예, 이 절규를 한 뭐 10번 이상 합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네, 이 영화의 정말 핵심은 바로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 광기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은 그 이제 손현주 씨가 예. 우리 가족들만 살려주면 이 집을 줄게. 네, 집을 줄게. 근데 만약에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다 태워버릴 거야 하면서 이제 라이터를 딱 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거의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집이라고. 네. 왜 우리 집에 불을 지르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라이터를 던져버리니까 거의 이제 실성을 네. 근데 하게 제가 되는 그런 장면이 저는 그 영화를 나와요. 보면서 좀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좀 올바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좀 양가적인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집을 갖고자 열망하는 계층을 사실은 좀 정신적 이런 이 범죄자로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 시대의 중산층 구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피해자인 것처럼 가해자 피해자를 좀 역전시켜놔서 그 그러네. 보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좀 잘못 그러니까 와전된 그렇지만 또 방식으로 이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손현주 씨의 그 손현주 씨의 인물에 또 예. 숨겨진 비밀들이 또 그렇죠. 좀 그러니까 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그런 봐야 된다는 부분이 거죠. 있어요. 지금 윤성원 평론가 얘기한 것처럼 네. 전체적 그 견지에서 이 영화를 봐야지만 윤성은 평론가 얘기 들어가다가 기분 좋아졌는데 오동진 평론가 얘기 들으니까 확 기분이 나빠졌어. 아니 그런 건 이 아니고 영화를 만든 허정 감독이 이제 저한테 좀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겠어요. 있겠죠. 허정 감독 이런 개인적으로 잘 몰라요? 좀 알아요. 네, 근데 그- 어쨌든 사과하세요 얼른.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 오동진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네.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 정치적인 의미가 있네 살짝. 네, 그렇죠. 이제 네. 오해를 네. 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 이 영화. 그렇게 만든 어떤 그 인물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사회적인 기반이라든가 그런 환경들에 좀 더 관심을 갖는다면 네, 이 영화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냥 공포 영화가 아니라 그 현대인들의 공포를 자극하는 가장 어떤 공포의 심저에 근저. 있는 근저 있는 게? 있는 그 집에 대한 주거 환경에 대한 불안감. 네, 그런 근데 이 것들을 영화를 보고 네. 집 발견할 때문에 수 이 있죠. 영화 만들었다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비정상적인 관객이야. 그러니까 영화의 정치학을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르가 공포 영화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좀비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현대 인간들이 얼마나 좀비 때처럼 살아가는 이 예.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공포 영화가 가장 극명하게 그 시대의 정치 사회 현실을 가장 잘 맞아요.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난 외국 영화를 보면 좀비 영화가 그렇게 많았고 네. 이번에 무슨 또 그 대작 하나 나왔는데 그것도 보다 보니까 좀비 영화예요. 네, 네. 무슨 미라. 이해다. 네. 그 좀비 영화 아, 보다 짜증나고 장르를 왜 결합한 자꾸 영화죠. 좀비 영화를 만들지? 네. 우리 집사람도 물어보는데 현대인이 갖고 있는 저 심연 깊은 곳에 있는 공포, 네. 네, 근데 불안감. 네.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공포라는 게 가장 우리한테서 필요하고 가장 가까운 것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그래요. 공포 영화에 나오는 소재들이 핸드폰. 우리 몸에서 이제 떼지 않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무서워. 나 네. 이거. 여기서 이제 그 공포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고 집도 마찬가지고 가장 친한 친구. 우리 가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귀신으로 나오거나 돌변한다든가 또는 이런 이상 식으로. 범죄자로 나오거나 그러잖아요. 네, 네, 그렇죠. 아니, 그거 하면 무섭겠다 진짜. 핸드폰에 자꾸만 누가 불러요. 사실은 그 링이란 일본 공포 영화가 TV에서 TV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가 갖고 있는 사실은 그때부터 저 TV 없앴어요. 네. 무서워서. 정말요? 예. 정말 무서워. 나 TV.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김지훈 감독이 네. 중편 영화 메모리즈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아하. 여기서도 역시 도시 근교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살인극입니다. 아, 네. 그 아파트가- 신인 때 만들었나요? 비교죠. 놈 놈놈 만든. 훨씬 전이죠. 예. 네. 훨씬 전에 만든
중편 영화였었죠. 그러니까 예. 아주 공포 영화를 잘 만든 장화홍련 전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오동진 평론가 마이클 무어의 다음 침공은 어디? 그다음에 윤성원 평론가가 가져오신 숨바꼭질. 숨바꼭질 조용필 노래인 줄 알았어요. 이 영화를 만든 호정 감독이 이제 새 영화 예. 장산범이라고요. 예. 또 공포 영화 또 한 편 만들었는데 곧 개봉됩니다. 예, 오동진 영화평론가 함께 하셨고 윤성은 영화평론가 함께 하셨습니다.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어떻게 살고 있지만 이런 식의 반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개인적으로 여행을 많이 안 다녔는데 그 푸켓에 네. 푸켓 중에서도 르 메르디앙 호텔에서 힐링 여행을 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힐링 여행 못 가거든요. 우리나라 사람 여행 가서도 뭔가 막 해야 돼 계속. 그쵸. 여기서 사진 찍어야 되고 막 또 가고 가서 소주를 먹어야 되고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 어디서 뭘 해야 돼.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야 너 빨리 오늘 빨리 와. 아니 뭐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여행도 일이야. 갔다 오면 왜 너무 갔다 왔지?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막. 증명사 그리고 또 가이드들도 그래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증명사진 찍으세요. 제가 요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이탈리아 휴가 스타일이요. 1년에 8주가 유급 휴가예요. 8중 2달이잖아요. 그리고 8월 한 달은 이탈리아가 다 쉬고요. 영화 속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월급이 다 나오고 보통 30일에서 35일이 유급 휴가. 결혼하면 15일 휴가 무조건. 출산하면 무조건 5개월의 투스카니의 태양이라는 영화 있거든요. 예. 그걸 제가 10수년 전에 보고 다이안 레이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 여인이 저희 이상형 같은 외모였어요. 그래서 나오면 무조건 보고 요즘 이제 슈퍼맨에서 다 늙어서 어머니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 실패한 뭔가 문제가 생긴 어떤 출판 에디터 편집자였는데 그 투스카니 이탈리아 투스카니에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투스카니 가서. 네, 제가 거기를 꼭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투스카니는 북부 밀라노 옆에 네, 맞습니다. 아닌가요? 네, 네. 밀라노 있고 지도상의 좌측 네. 해변 도시. 네. 로마 갔다 오시더라고요. 아니 전 밀라노, 네. 베니스, 거기 다- 피렌체 이런 데는 수시로 갔다 와요. 아니, 뭐 여행 많이 안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탈리아는 주로 가시는군요. 갔다가 1박 2일 있다가 얼른 와요. 네. 정말요? 나중에 예. 8월 말에 베니스 영화제 또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 투스카니 같은 데 가서 예. 갑자기 우리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음 침공은 어디 이런 게 생각이 났어요. 원래 이제 휴가 생각하다가 그러다 휴가 얘기하다가 다음 침공은 어디에서 휴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휴가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가. 완전히 네. 제목이 원래 제목은 뭐예요? 원래 제목은요. 예, 모르죠. 원래 제목은 다음 침공은 어디 맞습니다. 네. 예. 영어로 하시면 그거 그대로. 그러니까 영어로. 네. 넥스트 뭐지? 하여튼 어쨌든. 넥스트 네. 침공은 왓?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무어가 매일 미국 사회의 그 현실을 고발하는 또 풍자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시코 만들고요. 화세이 911 만들고. 이것도 다큐 영화인가요? 다큐죠. 다 근데 이제 다큐다. 네. 그 거꾸로 간 거예요. 마이클 무어가 이제 본인도 아이디어가 바닥이 난 거야. 그러다가 거꾸로 가보자. 그러니까 미국은 맨날 침공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마이클 무어가 성조기를 들고 침공을 하러 다녀요. 오호. 네, 그래서 뭐 프랑스, 이탈리아 뭐 이런 데 침공을 하러 다니는데 침공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돼 있는 복지제도를 가서 미국에 왔으면 네, 그래서 좋았을 걸. 그 나라 가서 그걸 침공해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성조기 꽂고 자 프랑스의 교육제도 우리 거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이런 식의 이제 침공해서 좋은 걸 가져온다. 가져오겠다. 이제 반어법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이탈리아에 가서는 휴가제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휴가제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냥 단순히 놀고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위해서 얼마나 필요한 전제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보여주고요. 예. 이탈리아 사람들이 노는 이유가 다 있구나. 막 한 달 놀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걸 거기 가서 그렇게 놀아도 돼? 그리고 노는데 또 돈도 다 주잖아요. 돈 다 줘도 돼? 그럼 오히려 그쪽에 있는 패션계 쪽의 사장이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데? 그렇죠. 쉬어야지. 유급 휴가 돈 다 줍니다. 네. 12월에 월급 2배 주고요. 나 이탈리아 가야 돼. 이탈리아 가야 돼. 아마 요즘 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는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뭐 예를 들면 지금 정부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도 휴가를 가고 휴가를 가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휴가를 가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회사 이익과 직원의 복지가 충돌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실천하려고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12월에 월급 2배 주고 뭐 5개월 유급휴가 요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탈리아는 예.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이. 그렇다 예. 보니까 그런 휴가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갖게 되는 경험치 예. 네, 그런 게 쌓여서 더 좋은 뭐 물건을 만들 수 있고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투자라고. 다이안 레인주